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알아보려고 하냐면요. 이번 2026년 6월 달에 FOMC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미국의 연준에서 이제 금리 결정을 하는 회의죠. FOMC. 그래서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요번에 그 신임 연준 의장이 이제 새로 지명이 되어서 이번에 케빈 워시라는 이제 새로운 연준 의장이 FOMC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제롬 파월 의장 때랑 살짝 변동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2026년 6월 FOMC 주요 사항 좀 대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케빈 머시 저 신임 연준 의장님입니다. 네, 지금 2026년 5월에 취임을 했고요. 30년, 5년 동안 30년 5월까지 역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케빈 워시 연준의장에 대해서 간단한 양력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그 2006년입니다. 만 35세의 나이,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연준 이사로 임명이 됐었어요. 이미 2000년 중반 때. 굉장히, 한 20년 딱 됐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연준 이사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그,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최연소 연준 의장 타이틀을 획득했었고요. 그런데, 2008년에 이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일어나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왔었는데 이때 이제 연준에서 극단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어요. 양적 완화. 그랬는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이제 양적 완화를 했을 때는 시장이 왜곡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2011년 연준 이사직을 사임했습니다. 사임. 네.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연준 이사라는 파격적인 그런 타이틀을 얻었지만은 그 연준이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펼쳤던 양적 완화 정책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사임까지 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단은 막 비둘기파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예, 양적 완화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인플레이션 잡고 이런 걸 굉장히 선호하는 긴축 정책을 좀 좋아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연준 이사까지 했는데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걷어차면서 사임을 할 정도라 원칙주의자, 뭐 이런 원칙을 무조건 고수하는 뭐 그런 식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원칙주의자인 그런 성향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또 시장 친화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한다. 네, 그리고 정부의 규제 강화 이런 거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자유시장 경제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시장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를 한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는 편이다. 네. 그러니까 시장과 막 소통하거나 이런 걸 별로 선호하지 않고 그냥 연준은 딱 통화 정책만 딱 결정하고 끝난다. 뭐 이렇게 언론과 소통도 별로 안 한다. 이런 취지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2026년 6월 FOMC 주요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그 기준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3.5에서 3.75%로 동결됐습니다. 동결.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있었던 FOMC 특히 작년에는 약간 이제 금리 인하들을 막 좀 했었는데 그런 FOMC들과 지금 이번 6월 FOMC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점도표 이렇게 보면은 점도표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중동전쟁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 인하는 좀 힘들고, 동결하거나 아니면 연내에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케빈 워시 의장은 물가 안정,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잡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 뭐 주식 시장 같은데 유동성 같은 거 좀 떨어져도 상관없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잡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칙주의자이자 뭐 매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런 말들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전을 할 것이다. 그런 언론의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냥 원래 본인 성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완전한 원칙주의자이고 매파다. 그리고 이제 케빈 워시 체제에서 연준 방향성을 보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삭제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연준이 시장이나 언론에 뭐 과도하게 이렇게 신호를 보내서 금리를 인상을 할 거다, 인하를 할 거다 이런 걸 미리미리 예측을 하게끔 하질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에 입각한 사실 확인, 그리고 여기에 대한 통화 정책만 확실하게 이제 결정하고 그걸로 끝이다, 연준의 역할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시장의 예측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네, 예측 불확실성을 높여서 유동성이 좀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제한되게끔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시 위장은 점도표를 또 제출을 거부했어요. 워시 위장이 원래부터 그 점도표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하는데 점도표를 점도표가 이제 연준이 시장에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먼저 선 제시를 하는 건데 이게 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의 역할은 그냥 통화 정책 결정에 국한돼야지 뭐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이분의 어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점도표를 제출을 거부했고 이게 이제 앞으로도 연준 이사들이 점도표를 전체적으로 뭐 제출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아무튼 간에 연준은 이제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하게 된다. 이게 케빈 워시 체제의 연준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6월 FOMC 이후에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중동 전쟁이 굉장히 이슈가 큽니다. 뭐 지금 계속 뭐 휴전을 한 해 만에 이러는데 지금 이게 사실은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많아요. 뭐 MOU를 체결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또 뭐 오늘 뭐 뉴스 나오는 거 봐가지고 또 싸운다고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랬을 때 이제 연준에서는 이런 경우는 그냥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서 긴축 방향으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뭐 주식시장 주식이 좀 떨어지든 말든 간에 그런 거는 두 번째 문제고 일단 인플레이션 잡는 게 먼저다. 그래서 긴축 방향으로 한동안은 전환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리고 시장과의 대화보다는 이제 데이터에 의존한 대응. 그래서 점도표 같은 부분에 의존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그냥 연준은 뭐 이렇게 따로 먼저 이렇게 예고하거나 이런 것도 안 하고요. 예고하거나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금리 결정만 할 거다. 네,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FOMC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이제 원칙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측 불확실성을 키우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월 FOMC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FOMC인데요. 네, 등판입니다. 첫 등판. 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 한번 안내를 해드려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미국 금리나 뭐 연준이나 이런 주식시장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